안녕하십니까. 원양의정의 명리선체 상관격이 됩니다. 이 상관격의 예는 무궁무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로 들어볼 수는 없고요. 우선 격구용신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에 어찌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놓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진상관격은 신약사주죠. 다시 말하면은 상관에 의해서 설기력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그 왕한 식상이 병이 되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거나 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간 수명에 있어서 일찍 요절하게 되는 필사필멸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이 진상관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관격 역시 그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부합하는 사주의 경우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면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예를 놓고 진상관격의 극단적인 면과 가상관격의 극단적인 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하는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고 가상관이 변해서 진상관이 되는 그런 변화의 관계에 대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극단적인 두 명조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 진상관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극단적인 면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간목 일주가 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오중에는 기토와 정화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와 정화 중에서 천간에 투출한 것이 여기 기토가 있어서 진상관이 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목의 경우는 이러한 진상관에 해당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화가 간목의 상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부 화국이에요. 상관국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관들을 뿌리로 삼아서 기토라고 하는 정제들이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간목의 입장에서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 일간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전혀 의지할 곳이 없다면, 설사 그것이 양간이라고 할지라도 종하는 사주로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간이 간목이에요. 간목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간목이면서 양간이다 보니까 나는 일찍 가면 갔지 절대 종언하지 않겠어 라는 어떤 강직한 그런 기질 자체를 갖고 있는 간목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주를 종하는 그런 사주로 보지 않고 진상관격의 극단적인 예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목이 화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기력이 왕성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 글에 말하기를 진상관격에 해당하는 명조가 사주가 운에서 상관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러잖아도 상관이 태왕해서 일주가 제자리에 설 수가 없는 상황에 운에서까지 상관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필멸이라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사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진상관의 행, 상관운이면 필멸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또 하나의 수로를 유추해 본다면 목분비해, 목분비해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목은 저 간목일주, 목이죠. 그런데 지지에 온통 화국을 놓았어요. 그러면은 불타버립니다. 이 분은 불사를 분자가 돼요. 그러면 목이 활활 타버리고 나면 비 날아간다. 해 재가 되어서 날아간다. 존재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목분 비해에 해당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주가 이러할 때에 운이라도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운이라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에 운을 보니까 제가 대운을 2기둥만 써놓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운 자체도 여기서 기사, 무진 이런 식이 돼가지고 화토로 흘러요.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사주의 상관성이 너무 태왕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데 운에서조차 재차 상관운이 옴으로 해서 이 간목일주는 일찍이 기록에 의하면 14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절하고만 사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심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일주가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러한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분비해다. 진상관의 행상관운이면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관격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을목일주가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지가 온통 인수의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태왕에서 이 을목이 아주 태왕한 사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을목은 여기에 놓여 있는 병화라고 하는 곳으로 설기를 해야만 됩니다. 이 병화가 을목의 상관이에요. 여기 해월의 무갑임 중에는 무토 상관, 재가 있고 겁재가 있고 인수가 있어요. 이 사주는 용신에 의해서 격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상관격에 상관이 용신일 땐 월지와 관계없이 상관격으로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생화로 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이 사주의 운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임자 개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찍이 세상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운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의 임자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인수운이 되겠죠. 인수운이 되는데 가상관격의 인수운이 돌아오게 되면 어떠한 말이 전하느냐. 가상관격의 행인수운이며 운이 인수운으로 흘러가면 파묘상관이 되어서 먼저 시간에 파묘상관과 상관상진이란 말을 전해드렸는데, 이 상관이 깨져서 종료된다. 다시 말하면은 상관이 용신인데 이것이 깨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격국 용신에서 그 일주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위험이라고 하는 건 극단적이면 사망이 되겠죠. 그러한 가상관이 파묘상관이 되면은 필사라, 반드시 죽는다. 전에 저희 스승께서는 이런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의 예를 들면서 이런 목분비해나 파묘상관이나 이런 예를 드시면서 필멸필사한다,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도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을목이 신강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기에 이 상관을 용신으로 쓰지 않고 이 왕한 것을 업강부약에 의해서 만일에 관이 들어와서 이 사주를 제압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을목의 관은 금이 돼요. 그런데 이 금을 용신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은 오히려 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롭힘을 주는 수를 생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재를 용신으로 쓰면 어떠냐? 여기에서 을목의 재는 토가 되겠죠. 이 토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토국수 하러 갔다가 역극을 당하게 됩니다. 이 토는 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왕신촉범이라고 합니다. 왕한 자를 갖다가 건드리면 오히려 사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왕한 사주는 설기가 최상의 답이에요. 그것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운에서조차 협조를 하질 않아요. 만일에 이 사주가 좋게 되려면 운이 화운으로 흘러줘야 될 겁니다. 이 화를 생하는 목, 화, 설기력을 더 왕하게 하기 위해서 토까지 이러한 흐름의 대운이 전개됐다면은 이 사람은 그런 대로 제 자신이 배운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명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대운, 임자대운 한 6세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상관격이나 가상관격의 극단적인 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관격에서의 그 용신, 다시 말하면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용신을 잘못 잡게 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주의 내격에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명칭이 육친명을 따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관격일 때 만일에 여명이 되면은 상관은 자녀가 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사주가 여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간목일주의 여성은 이 상관성이 태왕한 탓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식을 낳는다고 하면 그건 바보의 짓이에요.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물론 상관성이 이렇게 왕하면 이 간목일주 여성에게 남성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여자의 남편을 가리키는 육친이 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이라고 하면은 금이 될 텐데 그 금이 이란 화국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관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해요.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주에서는 인수만이 살 길이에요. 인수만의 살 길이에요. 그럼 여성의 경우 인수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 친정,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떠나서 재와 관이 기다리고 있는 시댁이라는 걸 찾게 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부모가 너 결혼해라 하고 명령하듯이 혼인을 시켰겠지만, 그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 당시에 그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유산이나 사산하는 그러한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주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확고한 격구 용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간상 많은 예를 들어 보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관계,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고, 가상관이 변해서 진상관이 되는 그런 변화관계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